지난번 인생의 후회 이야기를 통해 건강과 재정이 결국 자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면의 고통입니다. 혹시 지금도 자려고 누웠는데 머릿속은 온통 지난 일과 걱정거리로 가득 차진 않으십니까? 새벽 3시, 4시 시계만 쳐다보다가 결국 오늘도 망쳤구나 하는 좌절감 속에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저는 수많은 시니어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경제적인 불안만큼이나 이 잠의 불안이 노년의 삶의 질을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는지 보았습니다. 잠을 못 자면 근육 운동도 소용이 없고 대인 관계도 짜증만 납니다. 즉,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노년의 존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수면제에 의존하는 악순환, 이제 끊어낼 때입니다. 수면제는 잠시 재워줄 수는 있지만 우리 뇌와 몸이 스스로 숙면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워주진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능력을 되찾을 겁니다. 바로 시니어 불면증 종결 7일 습관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7일간의 미션을 완수하시면 여러분은 비로소 꿀잠이라는 자유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피곤함 없이 상쾌하게 시작하는 아침, 이 활력이 여러분의 근육, 재정, 관계까지 선순환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수면의 과학, 최적의 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심리적 대처법까지 3박자를 모두 잡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천 지침입니다. 잠 못 이루는 고통의 밤에 마침표를 찍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저와 함께 떼봅시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과학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드니 원래 잠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다. 네, 총 수면 시간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수면은 얕은 잠과 깊은 잠으로 나뉘는데 나이가 들면 가장 중요한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깊은 잠이 줄어드니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낮에 졸린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깊은 잠을 늘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체 시계 서케이디언 리듬 자체가 일찍 자고 일찍 깨도록 당겨집니다. 이걸 억지로 늦추려 하면 밤에 잠들기 힘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숙면을 방해하는 시니어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알코올 의존. 자기 전에 소주 한 잔은 약이야 아닙니다. 술은 가짜 잠입니다. 잠이 드는 것은 도와주지만 수면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려 새벽 23시에 반드시 잠을 깨게 만드는 새벽각성의 주범입니다. 두 번째 실수, 잠자리에서의 스마트폰. TV 잠자리에 누워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십니까?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뇌에게 아직 낮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세 번째 실수, 침대를 걱정자리로 만들기. 잠이 안 올 때 침대에서 뒤척이며 내일 병원비는 어쩌지? 자식들은 잘 살까? 걱정하십니다. 뇌는 침대를 휴식 공간이 아니라 걱정 회의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3가지 실수를 먼저 멈추는 것이 바로 수면제를 끊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흔히 쓰는 수면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수면제는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뇌가 스스로 잠들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의존성,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도 있죠. 우리는 약이 아닌 뇌를 쉬게 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몸의 자연적인 치유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실행할 프로젝트의 핵심 원리인 수면, 위생, 슬리프 하이진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겠습니다. 수면 위생이란 잠을 잘 자기 위한 환경과 습관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침실 환경, 낮잠 시간, 운동 타이밍, 식사 습관까지 모두 포함되죠. 잠의 질은 밤이 아닌 낮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수면 위생을 7일 동안 철저하게 지켜나가면 여러분의 뇌는 다시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면 독립의 길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는 행동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첫 단추, 생체 시계 재설정에 대한 미션에 들어갑니다. 바로 12일차 미션, 아침 햇빛과 기상시간 고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대되시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꿀잠을 위한 7일 프로젝트의 핵심 단계로 들어섭니다. 12일차 미션의 주제는 바로 생체 시계 재설정입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가장 큰 이유는 시계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시상하부 식교차 상해게스 CN이라는 마스터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의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니 잠을 언제 자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이 마스터 시계의 시간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 두 가지는 바로 기상시간과 햇빛입니다. 이것만 잡으면 수면제의 50%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션 1 기상시간 단 1분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잠자리에 드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주말을 포함하여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6시 30분으로 정했다면 무조건 6시 30분에 일어나야 합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늦게 잤더라도 다음날 아침에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이것이 처음에는 고통스럽겠지만 뇌에게 이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미션이 성공해야만 밤에 충분히 피곤해져서 잠이 옵니다. 12일차에는 이 기상시간 고정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미션 2 아침 햇빛 가장 저렴한 멜라토닌 리셋 버튼. 미션 2를 성공하셨다면 바로 미션 2로 넘어갑니다. 일어나자마자 30분 이내에 창가나 야외로 나가 15분간 햇빛을 쬐십시오. 아침 햇빛이 망막에 닿으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즉각적으로 억제됩니다. 그리고 이 억제 신호는 우리 뇌에게 지금부터 1416시간 후에 멜라토닌을 다시 분비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즉, 아침 햇빛을 쬐는 시간부터 정확히 1416시간 후에 잠이 오도록 뇌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수면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주에 흐린 날에도 효과는 있습니다. 창문을 닫은 채 쬐는 것보다는 커튼을 치지 않고 직접 쬐는 것이 좋습니다. 미션 3 낮잠은 30분 이내, 오후 3시 이전에 끝내세요. 낮잠은 피로를 푸는 보약이지만 길거나 늦으면 밤잠을 잡아먹는 도둑입니다.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로 잠을 자지 마십시오. 오후 늦게 자는 잠은 밤에 깊은 잠을 자야 할 수면 압력을 완전히 해소시켜버립니다. 만약 너무 피곤해서 낮에 졸음이 쏟아진다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찬물로 세수하는 것이 밤잠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12일차 당신을 위한 정신적 응원. 이 12일차 미션을 수행하면 밤에 분명히 불편하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도 정해진 기상시간에 일어나야 하는 고통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망가진 시계를 고치는 조정기간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느라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것뿐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6시 30분에는 무조건 일어날 거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십시오. 낮의 행동이 밤의 결과를 만듭니다. 12일차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다면 뇌는 이제 새로운 리듬에 익숙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깊은 잠으로 빠져들기 위한 3, 4일차 미션, 침실 환경과 몸의 이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잠자리를 진정한 치유의 공간으로 만드는 법,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일차 미션을 통해 기상시간과 햇빛으로 우리 몸의 시계를 성공적으로 리셋하셨습니다. 이제 시계는 맞춰졌으니 수면이라는 여행을 위한 최고의 공간과 준비를 만들 차례입니다. 3, 4일차 미션의 핵심은 침실 환경과 이완의식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잡아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불안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미션 4, 침실은 오직 두 가지 목적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잠수면과 부부관계입니다. 이 외의 모든 활동은 침실 밖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침대에서 신문을 보거나 TV 뉴스를 시청하거나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주식 그래프를 보지 마십시오. 뇌는 그 공간에 대한 기억을 저장합니다. 침대에 누워 TV를 보면 뇌는 그곳을 각성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것, 바로 침대 위에서의 독서입니다. 잠이 안 올 때 책을 읽는 습관은 좋지만 침대가 아닌 조용한 의자에서 읽다가 졸릴 때 침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3, 4일차 미션의 첫걸음은 침실을 완벽한 성소생크 츄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션 5, 빛, 온도, 소음. 최적의 수면 환경 조건. 1.
빛, 완벽한 어둠. 침실은 깜깜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LED 불빛, 스탠드, 심지어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빛까지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암막 커튼이나 안대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온도 약간 서늘하게. 사람은 체온이 살짝 떨어질 때 잠이 듭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적절하며 체온을 낮추는 것이 숙면의 신호입니다. 너무 덥거나 난방을 과도하게 트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3. 소음 화이트. 노이즈 시니어들은 소음에 민감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소음 자동차 소리, 위층 소리보다는 일정하고 편안한 백색 소음을 낮은 볼륨으로 트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션 6. 뇌의 운전 종료 버튼. 1시간 이완 의식. 운전하는 차가 갑자기 멈출 수 없듯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인 뇌도 갑자기 잠들 수 없습니다. 뇌가 스스로 전원을 끄도록 돕는 일시간의 이완 의식을 만드세요. 실천 1. 조명 변경.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집안의 주 조명을 끄고 은은한 스탠드나 무드 등만 켜서 멜라토닌 분비를 유도하세요. 실천 2. 따뜻한 이완 미지근한 물로 족욕이나 샤워를 하세요. 체온을 살짝 올린 뒤 식히는 과정이 수면을 유도합니다. 허브차, 캐모마일, 라벤더 등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천 3. 가벼운 스트레칭. 침대 주변에서 가벼운 요가 스트레칭이나 근육 이완 운동을 5분 정도 합니다. 격렬해서는 안 되며 몸의 긴장을 푸는 데만 집중해야 합니다. 3일에서 4일차 잠이 안 올 때의 핵심 대처법. 3일에서 4일차에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일 수 있습니다. 이때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이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어두운 방으로 가서 지루한 책을 읽거나 간단한 퍼즐을 맞춥니다. 잠이 올 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뇌가 침대를 잠을 자는 곳으로 재학습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는 것은 뇌에게 침대는 각성하는 곳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3, 4, 1차 미션은 여러분의 침실과 뇌를 최적의 수면 모드로 전환시키는 과정입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면 밤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마지막 퍼즐, 5일 6일차 미션. 낮 습관과 식단 관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밤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4일차까지 환경과 이완의식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셨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제 잠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5일 6일차 미션은 낮에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잠에 유리하게 최적화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잠의 질을 방해하는 작은 독소들까지 제거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수면제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연의 힘을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미션 7 각성 물질. 딱 오후 2시에 마감하십시오.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녹차, 초콜릿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잠을 쫓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시니어는 분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섭취를 금지하십시오. 이후에는 물이나 디카페인, 허브차만 드셔야 합니다. 알코올, 니코틴입니다.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취침 3시간 전에는 알코올과 니코틴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특히 니코틴은 수면을 방해하는 강력한 각성제입니다. 숨겨진 카페인도 주의하십시오. 일부 진통제나 탄산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미션 8번째 운동. 근육 연금을 밤잠 연금으로 바꾸는 타이밍입니다. 근육 운동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자기 직전에 헬스장에서 땀을 빼고 오면 잠이 달아납니다. 운동은 심부 체온을 높여 몸을 각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최적의 타이밍 운동은 저녁 식사 34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 후 심부 체온이 다시 떨어지면서 이 체온 하락이 수면을 유도하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격렬한 활동을 멈추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몸이 잠들 준비를 하는 리듬입니다. 야간요와 식단 관리. 새벽에 깨는 이유 잡기. 새벽에 소변 때문에 깨는 야간요는 시니어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분 제한.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물뿐만 아니라 국, 찌개, 과일 등 수분이 많은 음식도 포함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쳐야 합니다. 소화 활동 자체가 몸을 깨어있게 만들며
특히 맵거나 짠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목마름을 유발합니다. 천연 수면 보조제. 뇌에 꿀잠 영양 공급하기. 우리는 수면제가 아닌 잠을 만드는 천연 재료를 섭취해야 합니다. 바로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입니다. 트립토판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재료입니다. 우유, 바나나, 견과류, 호두, 아몬드, 체리 등에 풍부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나 체리 주스 한 잔이 이완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신경 안정제입니다.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시금치, 콩류, 통곡물 등에 풍부하며 부족하다면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6일차 미션은 우리의 일상 전체를 잠에 맞추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의 식탁과 몸의 움직임을 수면에 최적화하십시오. 이 모든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 잠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어려운 단계인 불안과 걱정이라는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7일차 미션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잠을 방해하는 생각과의 이별입니다. 여러분, 이제 7일 프로젝트의 대장정, 그 마지막 관문입니다. 1일차부터 6일차까지 몸의 시계, 환경, 그리고 습관까지 모두 최적화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적이 남아있죠. 바로 불안과 걱정입니다. 몸은 지쳤는데 뇌가 쉬지 않는 것입니다. 7일차 미션은 잠을 방해하는 생각과 이별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야말로 수면제를 영원히 끊을 수 있는 심리적 방패입니다. 미션 9. 걱정 노트, 뇌에서 고민을 분리하는 기술. 시니어 불면증의 90%는 내가 잠을 못 자면 어쩌지? 하는 수면 불안과 내일의 할 일에 대한 과도한 생각에서 옵니다. 오늘부터 자기 전 30분을 걱정 노트 쓰기 시간으로 정하십시오. 침실 밖, 거실이나 식탁에 앉아 오늘 있었던 고민, 내일 해야 할 일, 잠을 못 자면 어쩌지 하는 불안까지 모두 종이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노트를 덮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고민아, 너는 내일 아침까지 이 노트에 봉인되었다. 이 행동은 뇌에게 지금은 고민할 시간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신호를 줍니다. 불안과의 싸움. 20분 규칙. 이 규칙은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7일차에 여러분이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침대에 누워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십시오. 시계를 보고 대충 20분을 가늠하시면 됩니다. 일어나서는 빛이 약한 다른 방으로 가서 지루한 활동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난해한 책 읽기, 단순한 퍼즐 맞추기 같은 것입니다. 절대 스마트폰이나 TV는 금물입니다. 졸음이 다시 느껴질 때만 침실로 돌아와 잠을 시도하십시오. 이 훈련은 뇌가 침실의 잠과 즉시 연결되는 곳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4, 7, 8. 호흡법입니다. 이제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도구인 4, 7, 8 호흡법을 함께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 호흡은 신경계를 진정시켜 불안을 낮춥니다. 편안하게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혀끝을 윗니, 뒤쪽, 잇몸에 댑니다. 1.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마십니다. 2. 7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3. 8초 동안 후 소리를 내며 입으로 길게 내뱉습니다. 이 과정을 3, 4회 반복하십시오. 몸이 이완되는 것을 즉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7일간의 미션을 모두 완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불면증이라는 가장 큰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7일 동안의 일관된 노력이 여러분의 뇌를 훈련시켰습니다.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십시오. 다음은 이 7일의 습관을 영원한 삶의 지혜로 만드는 방법을 총정리하고 수면 독립 이후의 황혼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정리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드디어 7일간의 불면증 종결 프로젝트를 완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일관된 노력이 만들어낸 꿀잠이라는 결과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시간을 빠르게 되짚어봅시다. 우리는 1, 2일차의 기상시간과 햇빛으로 망가진 생체 시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시간 독립을 얻은 것입니다. 3, 4일차에는 침실 환경과 이완의식으로 잠자리를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공간 독립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일에서 7일차에는 카페인과 식단, 걱정 노트로 잠을 방해하는 모든 심리적, 물질적 장벽을 제거했습니다. 정신 독립을 쟁취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수면 독립이 우리의 황혼기 독립적인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잠을 잘 자야 낮에 활기찹니다. 낮에 활기차야 근육 연금을 쌓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인지 예비력이 높아져서 경험 소비를 통해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수면 독립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존엄하게 살겠다는 여러분의 의지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꿀잠을 자는 것 자체가 노후를 위한 가장 위대한 투자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지속 가능한 삶은 완벽보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다 하루 정도 늦게 자거나 새벽에 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컨시스턴시입니다. 다음날 아침 1일차 미션으로 돌아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전체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이미 7일간의 훈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은행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선물은 스스로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수면 독립의 힘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황혼기에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기 전에 당신의 품위를 지키는 금융 설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품위 있는 황혼을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